안녕하세요. 제이딩입니다. 8월 26일 토요일 밤 9시 42분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엇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비트코인, 여러분들이 되게 좀 걱정하시고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지금 계속 제가 보고는 있어요. 제가 이제 휴가 중이긴 한데 짬 내서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얘가 241선을 이렇게 음봉 3개로 지금 내려오는 거죠. 얘가 이제 음봉 3개로 꼬라 박았어. 그러면 이제 얘가 우리가 241선을 돌파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적어도 양봉 3개로 돌파해야 된다 그러죠. 그러면 얘가 지금 설령 이렇게 내일까지 음봉 하나 더 붙으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음봉 3개로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쭉 한번 올라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 요 정도에서 끝나. 그럼 이렇게 한 수렴하는 모양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날 어떻게 가는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으로 꼬라 박을지 이렇게 한번 올라갈지 이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좀 긴장하고 있어야죠. 일단 241선을 음봉 3개로 뚫었다는 거에 좀 우리가 상승보다는 하락에 무게를 두고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상승일 때 어떻게 나왔어요? 이때죠? 이때 처음으로 이제 241선을 뚫을 때 어떻게 뚫었어? 이렇게 뚫을 때 이렇게 확실하게 뚫어야 돼. 계속 양봉으로만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양봉으로만 뚫었죠. 그러고 나서 음봉 나오고 여기를 계속 가까스로 지지하다가 재차 다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꼬라 박은 거죠. 이런 모양 이렇게 나왔었어요. 상승할 때도 결국에는 어떻게 돼? 음봉 없이 돌파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음봉 없이 뚫고 올라오니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중간에 음봉이 끼면 안 돼. 그러면 이때는 어때요? 이때는 240에선 돌파 못했죠. 그리고 다시 재차 한번 봅시다. 이때도 음봉이 이렇게 껴져 있죠. 음봉이 껴서 제대로 돌파 못했어. 이때는 어때요? 이때는 제대로 돌파했죠. 양봉 이렇게 해서 제대로 양봉 3개로 돌파하니까 어떻게 됐죠?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여기까지 올라왔잖아. 그죠? 이때도 음봉 없이 이렇게 돌파하는 게 중요해. 이때도 마찬가지죠. 양봉 이런 식으로 음봉 없이 돌파해야 돼. 이때도 마찬가지죠. 계속 꼬라박았다가 음봉 없이 계속 양봉으로만 돌파했죠. 종가로 뚫고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간 거예요. 재차. 그래서 이런 식으로 241선을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죠. 이때도 어땠어요? 이때 음봉으로 뚫고 내려갔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렇게 지금 이렇게 해서 돌파를 시도하다가 돌파 못한 거죠. 아래로.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한 거고. 요때도 마찬가지. 요때도 이렇게 음봉으로 쭉 내려왔는데, 얘가 여기를 음봉으로만 뚫고 내려왔는데, 이때 양봉으로도 뚫고 갔잖아. 그죠? 그러면 이때는 아리까리 한 거야. 확신할 수가 없지. 이게 계속 내려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음봉이 적어도 3개 이상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봉 3개 이후에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야. 음봉 3개가 나왔는데 계속 뚫고 간다는 보장이 없어, 밑으로. 그래서 중요한 건 뭐야?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걸 같이 보는 거죠. 돌파했던 이 자리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이제 판단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내려갈 때와 올라갈 때를 잘 보세요. 근데 241선을 지금 일봉상 뚫고 갔을 때, 이때 어때요? 이때도 한번 보세요. 이때도 이때는 어떻게 돌파하는 거예요? 양봉이 아니라 그냥 장대 양봉으로 뚫고 올라간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길게 조정한 다음에 다시 간 모양이죠. 그리고 이때도 양봉 이렇게 거의 예외 없잖아요. 그죠? 거의 예외 없이 양봉으로만 돌파하면 또 갈 수 있어. 그렇게 보는 거고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려올 때도 요때 자, 이때 음봉 3개, 그리고 나서 조정하고 다시 또 음봉 3개. 그러니까 계속 내려올 때 음봉 3개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더니 한 번 더 그냥 확 꼬라박는 거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때 요 양봉이 좋은 양봉이 나왔죠. 더 낮은 자리에서 쫙 말아 올리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올라갔죠. 그렇게 이런 것들을 잘 보세요. 그래서 요때도 양봉 3개로 올라갔고, 그죠? 그래서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241선을 지금 자리에서 241선은 어떻게 돼 있어, 그쵸? 241선이 이렇게 음봉 이렇게 붙었는데 좀 이게 좀 미비해요. 거래량도 거의 별로 없고, 그죠? 거래량도 좀 약하고, 이게 내려가는 어떤 캔들의 모양 자체도 별로 그렇게 좀 힘있어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이러고 있다가 얘가 한번 쭉 이렇게 빼면 진짜 으악 소리 나는 거야. 그죠? 이만큼의 범위만큼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 지금 여기에서 이러고 있다라는 거. 그죠? 그러면 안 그러려면 여기를 일단 양봉으로 돌파해야 되고 이 자리까지 올라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은 관망하는 게 답이에요. 지금 자꾸 여기서 들어가려고 했다가 괜히 낭패를 볼 수 있어. 운이 좋으면 올라갈 수 있겠지. 근데 이거는 운에 베팅하는 거잖아. 여러분이 어떻게 투자를 하는데 매번 운에 베팅을 해. 그죠? 운에 베팅한다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내가 어떤 중요한 자리를 이렇게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였어. 그래서 돌파할 때 들어갔어. 그러면서 이제 운에 베팅하는 건 뭐냐면 얘를 이제 돌파 자리에 돌파했는데 얘가 운이 좋으면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그죠? 이렇게 가는 거에 운에 베팅하는 거는 가능해. 근데 지금 올라갈지 내려갈지도 모르는 애매한 자리인데 이게 그냥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자리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운에 베팅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어떤 중요한 자리를 정의한 자리를 어떤 모양으로 돌파하는지 그리고 지금의 그 자리가 어디에 위치해 241선인지 뭐 120선인지 30선인지 이동평균선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목균형표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우리는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일봉상으로도 보면 근거가 없어. 지금 여기서 들어간다라는 들어가야 되는 어떤 명확한 우리 채널 기준으로 봤을 때 근거가 없어요.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그죠? 후행스팬 여기 바닥에 여기 이렇게 내려와 있지. 구름대 아래로 내려와 있지. 기준선, 전환선 다 지금 위에 있지. 그러니까 기준선, 전환선 다 깨고 내려온 캔들. 241선마저도 지금 음봉 3개로 깨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희망으로 돌려가면서 이 바닥에서 들어갈 수는 없지. 그죠? 최소한의 어떤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그런 조건이 성립을 해야 우리는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일단 일봉상으로는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인지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주봉상으로는 어때요?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째인데, 이 장대 음봉 다음에 이렇게 돛지 하나 붙고 하나 더 붙으면은 또 으악 소리 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여러모로 좀 애매한 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주봉상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요 30선을 깼잖아, 얘가. 그죠? 장대 음봉으로 깼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희망회로 돌릴 수가 없어. 희망회로를 돌리자면 어떻게? 이때 지금 이번 주에 이렇게 돛지 형태의 이런 모양이 나오고 여기를 돌파하면서 올라오는 장대 양봉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 음봉을 회복하는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가야 우리는 희망회로를 좀 돌릴 수 있다. 그게 아니면 이만큼의 거리로 캔들이 하나 더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의학 소리 난다. 그렇게 보시고 지금은 여러분이 조금 매수를 하고 싶고 막 손절하고 싶고 하더라도 지금은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시기예요. 얘가 요 자리를 지키는지를 봐야 된다 그랬죠. 25,262불 자리 여기를 지키는지도 한번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게 현명한 대처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전히 월봉상 음봉 2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8월에는 지금 이 모양이라고 한다면 나스닥도 그냥 막 꼬라박아서 안 좋은 모양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모양이니까 결국에는 8월에는 음봉 하나가 이렇게 붙는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때처럼 이제 9월까지 음봉 하나가 더 붙는가? 이것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죠? 최악의 경우 음봉 하나 더 붙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가냐? 그것도 이제 그때 가봐야 알지.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월봉 자체도 이런 모양이니까 지금은 좀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막 이렇게 뭘 해보려고 한다기보다는 좀 조정이 최대한 이렇게 좀 적당 수준에서 끝내주기를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미넌스를 한번 받긴 했던 것 같은데 도미넌스는 지금 딱 이런 상황이죠. 얘도 이렇게 딱 돌파한 요 자리까지. 도미넌스 상황은 괜찮아요. 도미넌스 상황은 나쁘지 않다. 얘는 한 번 더 이제 조정을 받고 나서 한번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도미넌스를 한번 보면서 기다려 봅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은 제가 요거 한번 할 거거든요. 이 TVL이 선정한 암호화폐, 그래서 여기 쫙 이렇게 나와 있는 애들을 한번 분석해 볼 건데 지금 이제 도미넌스나 이런 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를 하거나 할 때 뭐죠? 이게 지금 알트코인들이 저기 TVL이 뭐냐면은 이제 TVL이 그거거든요. 토탈 밸류 락 이거 있죠. 이거 락 이렇게 해서 요거 지금 그러니까 뭐죠? 이게 지금 흔히 말하는 그 락업 물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쉽게 말해서 예치된 금액. 그러니까 시중에 이게 유통되지 않는 이렇게 예치금이 예치된, 그러니까 락으로 묶여 있는 그런 비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TV라는 거는. 그래서 총 그 토탈 마켓 캡, 그러니까 전체 시총에서 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되죠? 유통되는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가격 상승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요런 것도 한번 제가 살펴보려고 하니까 우리 회원분들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뭐 제가 전체 공개 영상에도 뭐 겹치니까 한번 어차피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여러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얘가 이렇게 지금 조정이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조정이 한번 나왔으니까 피파 반등은 나오겠지. 이제 이것도 한번 보시고, 전반적으로 지금 전체 비트코인의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런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 살펴보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에서 차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지금 이게 알트코인의 매수 비해서 이 비트코인의 어떤 매수가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제가 보니까 이 TVL 같은 경우도 보니까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에 포함되어 있냐면 여기 있어요. 15위 정도. 15위에 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총 락업, 그러니까 총 토탈이 671.31이죠. 여기에서 락업으로 묶여 있는 게 이제 한 요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한번 꼬라박았죠. 그래서 사실 나스닥이 그다지 좋은 모양은 아니었어요. 지금 이게. 근데 일단 나스닥에서 이 모양이 이제 최악인 거죠. 이게 지금 하락 장악형의 이런 식으로 이런 상승 중에 이런 애가 나오면 안 좋은 거죠. 이게 약간 하라미 캔들 모양이죠. 이렇게 지금 이 양봉을 완전히 장악한 하락 음봉이 나와버렸어. 장대 음봉. 그러면은 좋은 모양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더 낮은 자리에서 말아올린 양봉이 나왔는데 일말의 희망은 생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게 50%는 회복해야 돼요. 50% 회복해서 여기 이제 다시 이 하락 장악형의 이 음봉을 다시 이제 잡아먹고 가야 되죠.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아. 나스닥도 이렇게 꼬라박았는데 코스피는 좋겠어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텨보세요. 코스피도 241선 위에 있잖아. 나스닥도 마찬가지긴 해요. 근데 나스닥이 워낙 안 좋은 모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번 새로 시작하는 주의 어떤 모양이 8월 마지막 주의 어떤 그 모양에 의해서 이제 이게 향방이 좀 정해질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환율이라든지 그리고 채권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비슷한 흐름 안에서 별로 경기 지표는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아리까리한 뭐 이런 거, 제가 이제 조만간에 이 경제 사이클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조금 한번 그런 것도 살펴볼 테니까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크로적인 시황이라든지 지금 매수세라든지 이런 걸 보면 여전히 지금 아직 지금을 매수 시기로 적정하냐, 매수 시기로 적절하냐라고 봤을 때 아직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조금 그러니까 3, 4분기를 한번 지켜봐야 돼요. 제가 좀 상승장이 오겠다라고 하는 거는 2024년 내년 한 여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그냥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한 2025년 정도에는 뭐 요때는 정말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4년은 여전히 아직 어떻게 뚜렷한 방향이 보이지 않는 그런 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하고 내년이 저는 마지막 고비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꾸준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공부하면서 그런 감각을 키워야 되고 어떻게 사이클이 흘러가고 있는가를 쭉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매수 타점을 노리지. 바닥에서 들어가든 중간에서 돌파 매매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넉놓고 있다가 야 이거 간대 그래가지고 들어갔더니 내가 사니까 떨어지고 이런 거 경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명심하시고 잘 침착하게 지금의 상황을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요 지수는 한 요런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